저희가 생기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 말 자체를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생기부를 어떻게 만들죠? 이렇게 많이들 질문을 해주세요. 생기부를 쓰는 주체는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생기부를 만드는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특, 즉 수행평가를 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행평가가 최근에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 비어져 있죠. 교과와 관련해서 자유롭게 주제 탐구를 해라. 이게 대부분의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뭐 물리와 관련된 자유주제 탐구를 해라. 확률과 통계를 활용한 자유주제 탐구를 해라. 이거예요. 이 자유주제라는 거는 너무나 범위가 넓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때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도대체 뭐에 대해서 탐구를 해야 되는지. 이때 꼭 필요한 게 바로 진로죠. 자신이 가고 싶은 학과, 진로, 이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똑같은 개념을 두고도 활용하는 방향들이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적인 개념을 언어학이나 인문학에 적용시키는 친구들도 있고요. 수학적인 개념을 의학적으로 풀어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즉, 수행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생기부에 적기 좋은 형태로 진로와 연관성을 갖고 쓸 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수행평가를 잘하는 게 일단 중요해요. 이때 잘한다라는 건 보고서를 뭐 몇 페이지씩 아주 길게 쓰는 거 그런 게 아니고요. 주제를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 주제는 생기부에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고민한 흔적이 드러나는 생기부. 이걸 만드는 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입할 수 있는 요소는 바로 자기평가서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부터는 7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2번 학기 말에 자기평가서라는 걸 씁니다. 이거 쓸 때가 우리 친구들이 제일 바빠요. 보통 시험이 7월 첫째 주에 끝나는데 방학은 7월 20일 전후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약 2주간의 시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한 학기 동안 했던 활동들을 다 되돌아보면서 이 자기평가서를 쓰는 거예요. 자기평가서에 들어가는 건 그동안 했던 활동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뭔지, 이거죠. 이거를 왜 쓰라고 하실까요? 바로 생기부에 실어주시기 위해서예요. 자기평가서는 거의 압축되고 요약되고 핵심적인 부분들 위주로 생기부에 그대로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평가서는 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찾아서 그거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쓰는 데 있어서 친구들이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거나 예를 들어서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학과에서 어떤 걸 중요하게 보는지 모를 때 자기평가서가 좋게 나오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때 7월에 자기평가서를 잘 챙기는 게 생기부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생기부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수업 시간에 관심을 가진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어떤 내용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탐구를 했고 탐구 과정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어떤 책을 읽는다거나 연구 자료를 탐독한다거나 이런 식의 구체적인 활동들을 수행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견해까지 제시를 하면서 자신만의 생각을 확립을 하게 되죠. 이게 좋은 생기부예요. 우리가 갑자기 영어 시간에 DNA가 나오고 유전자가 나오고 이러는 과정에서 연계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교과에 충실한 과정 속에서 주제들을 찾아내야지 교과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로 무조건 진로랑 채우는 건 당연히 유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생기부를 보고 그 방법에 맞춰서 보고서를 써보는 거예요. 보고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학생들이 쓰는 보고서가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걸 왜 하게 됐고 어떤 것들을 조사했고 결론은 무엇인지 이거를 그대로 풀어서 쓰는 형태로 쓰는 게 보고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행평가 주제를 정할 때 꼭 염두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교과 과정에서 주제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과 과정 속에 있는 내용 중에서 내가 호기심을 가진 부분, 더 알아보고 싶은 개념들 이런 걸 찾아서 그거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탐구 주제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주제를 정할 때는 다양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책을 읽는 거예요. 관련된 책을 읽다 보면 요즘에 책의 목차들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그런 목차들을 보면 내가 관심이 더 가는 부분, 알아보고 싶은 부분들이 생깁니다. 거기에 있는 키워드들을 가지고 탐구 주제를 잡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사실 모의고사 지문들도 굉장히 좋은 지문들이 많죠. 국어 지문도 마찬가지고 영어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지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학습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져서 구체적인 탐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연계를 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가고 싶은 학교, 가고 싶은 학과에 교수님들이 어떤 걸 연구하시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 방법은 우리가 뉴스 기사를 검색해 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학교, 학과의 입학처에 들어가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려대 신소재공학과에 가고 싶다면 그 학과의 입학처에 들어가서 최근에 교수님들이 어떤 연구를 해서 특허를 내셨고 상을 받으셨고 학회를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내용들에서 키워드를 한번 가져와서 그에 관련된 탐구를 해보는 것도 실제로 대학에서 평가를 받는 데 있어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건 탐구 결론이나 견해를 분명히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해요. 대학에서 선호하는 학생은 자신의 생각이 뚜렷한 친구들, 이렇게 탐구를 했는데 그냥 조사했고 분석했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확립하게 됐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이런 걸 더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친구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수행평가를 하는 거 우리 친구들이죠. 그리고 자기평가서 쓰는 것도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생기부를 만들 수 있는 여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많은 수행평가들, 그 많은 자기평가서들을 모두 다 학생이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정말 좋은 생기부가 될 수도 아주 약한 생기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생기부를 챙겨야 합니다.